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준영의 딥 차이나입니다. 요즘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란의 시위 사태입니다. 저희가 강준영의 딥 차이나인 만큼 이 이란 사태와 중국과의 관계, 중국의 딜레마가 뭔가, 이란 사태에 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큰 흐름을 한번 잡아보고요. 중국과의 관계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2026년에 벌어진 이란 사태는 47년 만 팔레비 왕조 붕괴 이후에 성립된 신정 체제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사진은 이 대규모 봉기 현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강경 진압하는 거, 그리고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위가 일어나는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또 유엔 안보리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뾰족한 수가 안 나왔죠. 사실은 이란 시위는 이란 시위 자체로 이란 내부에서도 큰 문제지만 이거는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우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국민의 자유를 지지한다 그러면서 군사 개입 옵션까지 지금 스케줄에 올려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스라엘과 이란 철천지 원수죠. 전쟁을 한 바도 있고 추가 공습을 계획을 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가 또 트럼프 대통령과 며칠 전에 회담을 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중동에서의 중재자, 평화의 화해의 중재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가 사실은 최근에 이런 이제 베네수엘라 사태에 이어서 이란 사태가 확산이 되면 에너지 수급에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중국도 상당히 복잡한 국면이고요. 팔레비 왕조가 붕괴되고 나서 지금 그 팔레비의 그 자손들이 미국에 가 있고 그 왕세자가 지금 미국에서 지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란 국민들은 팔레비 왕조가 잘못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꼬인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로운 이란을 건설하기 위한 노력들을 망명정부 차원에서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시작은 경제 붕괴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리아라가 폭락을 했고요. 그런 거 보셨죠? 커피 한 잔 사러 가는데 어마어마한 돈다발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대비 리아라가 너무 폭락이 됐고 인플레이션이 40%가 넘습니다. 그리고 몰래 석유를 이제 수출하고 하는 이 유령 함대가 와해가 됐고요. 그러면서 이게 경제로 시작했다가 이제 민주화 운동으로 약간 변합니다. 이 독재자에게 죽음을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란의 현 정부를 지탱하는 혁명 수비대가 강경 진압을 하면서 전국에서 유혈 충돌이 발생했다.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히잡 시위, 지금 세상에 어떻게 히잡을 쓰고 다니냐 이러면서 히잡 시위가 몇 년 전에 아주 세게 일어났었죠. 물론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이란은 히잡도 어느 정도는 자유화가 됐습니다만은 민심이 이제 자유세계를 경험하고 이런 사람들이 오면서 이게 약간 체제 전복 운동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한 여성이 담뱃불로 이 지금 그 신정 지도자인 하메이니 초상화에 불을 붙이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거는 2022년에 사실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저 여성분은 지금 캐나다에 있고요. 캐나다에서 반체제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인터넷이 차단됐기 때문에 저런 사진이 어떻게 도는지 잘 알 길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스타링크를 통해서 일부 돌아온다고 하는데 스타링크는 다 신고를 하고 이 스타링크 수신 장비를 장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란 내부에서도 파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어떤 형태로 나와 있는 건 모르지만 공전의 대규모 시위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정권의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 시끄러운 이란이 당연히 1대1로 부닥치게 좋죠.
그 라이징 라이언이라는 군사작전을 통해서 핵시설 파괴라든가 이런 것도 한 적이 있고 12일간 전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이에 러시아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가 있는데요. 이게 S-300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무력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방공망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자연스럽게 대리 세력도 위축이 되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온건파와 강경파, 개혁파 뭐 이런 데가 이제 동요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정권의 체인지, 정권의 붕괴와 교체까지 이루어지려면 사실은 군부가 필요한데 군부도 나눠져 있습니다. 정부군하고 혁명수비대가 좀 색깔이 다르죠. 혁명수비대는 사실은 지금 이 정부의 최대 옹호자고 그리고 강경진압의 최선봉에 서 있고 이란의 거의 중요한 산업과 이런 부분들을 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군부가 동요해서 민중들과 합세하지 않으면 레짐 체인지 이런 것들은 사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지켜보고 있고 서방 세계가 있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포스트 이슬람 공화국 이걸 어떻게 좀 새로운 이란을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국민들의 열망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란 사태는 중국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중국과 이란 관계는 이 제재 환경 속에서 서로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견제를 받고 있고 또 이란도 제재를 받고 있죠. 이란은 생존 차원에서 둘이 포괄적 협력이라는 25년 협력 관계를 2021년에 체결을 했습니다. 제재 리스크가 있는 가운데 장기 전략 파트너십을 한 거고요. 특히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중동의 조종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어 합니다. 2023년에 사우디와 이란 간의 화해를 중재하고요. 또 사우디와 이스라엘 간의 소위 국교 수립 직전까지 가는 그런 중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마스가 이 이스라엘을 폭격을 하면서 이제 흐지부지 됐죠. 중국 입장에서는 단순한 그 경제 파트너에서 이제 중동에서의 외교적 플레이어로서 이란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하이 협력기구나 브릭스라는 이 소위 다자연대 무대에서 중국은 이것들을 이용해서 반서방 연대를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이란은 이 SCO나 브릭스의 구성원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중국과 이란 관계는 이제 경제적 관계가 더 큰데요. 사실은 이제 이란산 석유를 중국이 많이 수입을 하고요. 80% 이상을 수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란은 1대1로의 중동 지역에서의 굉장히 중국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점 지역이죠. 그런데 이게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결제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산업이 붕괴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란은 지금 모든 비용을 그 원유 수출로 얻어진 돈으로 커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의 재정의 생명줄입니다. 중국은 당연히 국제 시세 가격보다 8달러에서 10달러 정도 적게 이란산 원유를 구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저가 이미지를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그 교역 구조는 당연히 이란은 원유나 원자재 이 정도를 공급을 하는 거고요. 중국은 기계, 전자, 소비재 그리고 각종 인프라까지 공급을 합니다. 무기 체계도 일부 공급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런 구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금융 제재 때문에 정상적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우회 경로로 가야 되고 할인 판매를 할 수밖에 없고 또 1대1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란이 물류 요충지지만 정세가 불안하니까 대형 투자 같은 거는 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향후에 몇 가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미국이 공습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디까지 들어갈 거냐 뭐 지상군이나 이런 거는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2차 제재를 어떻게 할 거냐 군사적 옵션을 쓸 거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소위 우리가 얘기하면 하이브리드 전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중국과 이란 간의 관계를 좀 끊어놓기도 하고, 이란 내부에 충격을 줘서 레짐 체인지를 이란 사람들에 의해서 끌고 가는데 기폭제 역할은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문제가 심각해지면 중동 정세가 복잡해지죠. 아시다시피 중동의 원유는 홍해 아라비아해에서 내려와서 말레카 해협을 거쳐서 이제 남중국해를 거쳐서 한국, 일본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러니까 기본적으로 원유 수송로가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러면 운임이라든가 보험 이런 데까지 영향이 오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경제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중국은 과연 이 사우디와 이스라엘 관계를 고려해서 이란을 어디까지 지원할 것인가 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중국이 강조하고 있는 소위 그 유엔화 결제, 탈달러 결제 시스템이죠. 이런 것들이 지속될 수 있을까? 실제 교역 비중을 낮출 수 있을까? 이런 게 향후에 우리가 살펴볼 문제입니다. 이란 국민들은 굉장히 고통을 받으면서 지금 정부에 대항을 하고 있다. 당연히 응원의 뜻을 보내지만 이게 그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 강대국들에 있어서 어떻게 역학관계로 작용할지 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관해서는 이란이나 중동 전문가를 모시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